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일 오후 4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충 세 가지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분당되는 겁니다. 이재명 세력과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 나가서 신당을 만들겠죠. 두 번째는 지금 상태의 이 내분이 총선 때까지 수습 안 되고 계속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내분 상태를 보면은 분당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등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강제 출당 청원 등의 동료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라이벌을 당에서 쫓아내자 하는 운동을 벌리면은 이낙연 씨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분당 코스인데,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시작된 이 청원은 그러니까 강제 출당 청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 그리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이런 식으로 몰아내겠다고 하면은 이 내분이 과연 수습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22,000여 명이 또 이 선동적 청원에 동의를 했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은 개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당 관계자가 답글을 남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앞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 및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린 바 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는 이유인데, 지난달 16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 59,700여 명의 이 동의를 해가지고 당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강제 출당 청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재명 대표님께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는 미국으로 냅다 도망쳤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 독재 국가가 되었다. 그 사람이 민주당을 검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할까, 이 고민만 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서 어제 체포 동의안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이도 이낙연 전 대표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강제 출당시켜야 된다. 이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은 아닙니다. 이낙연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근들도 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도 이재명 대표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구속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직후인 작년 6월부터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이탈표 색출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당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내심은 글쎄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면은 이게 당이 유지되겠느냐?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당이 분열된다면 어떤 선에 의해서 갈라지느냐? 이게 참 관심사입니다. 현재로 이재명 적극 지지층은 종북 좌익 성향이 강한 데다가 평소에 과격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헛소리도 많이 하는 그런 세력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재명 쪽으로. 상대적으로 이재명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합리적이라고 해야 될지는 아직 자신이 없지만은 하여튼 과격 성향에서 조금 순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눠질 것이냐. 분당이 기정사실화되면은 어떤 분당 선을 따라서 균일이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이 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 작지만은 의미 있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은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경상도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노무현, 문재인을 따라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은 경상도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데 실패해가지고 막 낙선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경상도 정치인들이 호남표에 기대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 정리를 하느냐. 여기서 만약 호남 사람들이 앞으로 경상도 사람들이 호남에 기대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걸 거부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이 지역성과 이념이 이렇게 뒤엉키는 걸 어느 정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대결도 문제지만은 이 지역 대결 속에 이념 대결이 교묘하게 꼬여서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풀기가 더 힘듭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민주당이 분당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당도 역사가 있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몇입니까? 벌써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통을 쭉 이어서 올라가 보면, 그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은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한민당에 이르릅니다. 김성수 동아일보 회장 설립자 김성수 선생이 주도해서 만든 한민당이라고 그럽니다. 한국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아주 중요한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이었고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주 반공이었습니다. 그 뿌리가 지금 민주당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된 것부터가 이게 신영복 김일성주의자의 영향이 드리워진 걸로 봤을 때 이 민주당에는 지금 아주 미약한 반공 자유민주주의적 요소와 아주 강력한 김일성주의 요소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갈라진다면은 이 선에서 갈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으로 갈라지는 것보다는 이재명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도 부정하는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갈라지면은 이재명 개딸당과 진짜 민주당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장밋빛 기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썼던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이 최선의 시나리오는 좌파 대분열 시대가 열려가지고 종북 대 합리적 좌파의 싸움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종북 패권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민주당의 자력 갱생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지리한 이 당내 내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분당으로 민주당이 갈라지는 걸로, 종북 대 합리적 좌파로 갈라지는 데서부터 종북 패권 시대가 마감이 되고 한국 정치가 비로소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확연히 구분이 되고 종북 세력이 우리 정치권에서 소수화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재명 세력이 홍위병 같은 행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비교적 온건한 세력이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데서 무슨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